이날 5월 2일 이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5월달 힘 한 번 못 써보고 한 달 내내 굉장히 힘든 한 달이 되었습니다. 힘든 한 달이 되었어요. 시장에 올라온 게 없죠. 거의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박스로 친 구간인데 보게 되면 올라온 구간이 거의 없어요. 최근 국내 증시에 꽤나 큰 급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파업에 대한 급락이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일정 부분 차지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 유발에 이어서 현재 국내 증시를 포함한 이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종목이나 업종 영상보다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영상이겠지만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 채로 꼭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베어 스티프닝이에요. 우리 주린이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핵심은 다 속성으로 짚어보려고 하니까. 이 베어 스티프닝이란 거는 단기채보다 장기채의 수익률이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형태를 뜻해요. 보통 이 단기채는 금리에 민감하고 장기채는 경제 성장률에 더욱 민감한 편입니다. 근데 그러한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보다 더욱 상승한다는 거는 경제가 강하다는 게 반영되고 있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증시를 볼 때 많은 지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동성을 기여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PCE, 국제유가, GDP 등등 이 수많은 지표와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주린이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지도 모르는 게 현실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채권을 알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특히 채권 중에서 이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삼라만상을 담아둔 상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모든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채권 시장의 비중을 높게 안 두세요.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이고 그만큼 다양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현재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지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10년물을 보면서 우리가 주요 이슈를 추적하는 방법이 분명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고 분석하는 데 더욱 편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 보면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정에 대한 그 모든 지표와 상품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국채가 반응한 이슈에 주목하면서 흐름을 따라가 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베어 스티프닝이란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금리 상승이 위험 자산에 대한 니즈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즉, 다른 표현으로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함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왼쪽에는 불 스티프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 스티프닝은 베어 스티프닝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기채가 장기채보다 더욱 급하게 하락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해석을 하자면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과 함께 따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 장기채 금리가 대체 왜 급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가? 우린 이걸 알아봐야 될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견조한 미국의 경기 상황. 두 번째, 생각보다 부진한 미국의 국채 입찰 수요. 경기 상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미국의 경기에 대해 수많은 것들을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좀 우선순위로서 반영이 된 내용은 이 연은에서 발표한 베이지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을 보다 보면은 연은이 담당하는 12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지역 중에서 2개 지역만 경제 활동에 큰 변화가 없었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연은이 직접 진단을 했어요. 결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뭡니까?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일 거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 GDP 수정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장기채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어지는 흐름들을 우리가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시장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다음은 국채 입찰. 현재 미국은 부채 한도를 늘리고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러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최근 평균치 대비해서 2년물, 5년물, 7년물 모두 응찰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고 인기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틀간 2년, 5년, 7년물로 하여금 총 1,800달러 상당의 국채가 쏟아져 나왔는데 뭐 어찌 보면 제대로 소화하는 게 당연히 힘들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국채에 대한 발행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특히 글로벌 미국 국채 수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은 최근 보유량을 소폭 늘리긴 늘렸지만 불확실성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엔화 가치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미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따져볼 수 있겠고, 중국 또한 미국채의 비중이 꽤나 높은 편인데 현재 중국은 미국채를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뭐 명목상으로는 자산 다각화 목적으로 미국채를 매도하고 금을 매입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속사정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이에 대해서는 뭐 강한 노동시장이 현재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북돋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연준은 미국 경제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국채에 대한 수요 또한 그렇기에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함께 연결고리를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그 중에서도 장기채 위주의 상승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부진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다.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장기채가 어떤 내용들에 반응을 하고 반응하는 내용들의 변동폭이 어떨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물가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이 국제 유가가 최근에 조금 반등 흐름을 보이기도 보였는데 이 국제 유가의 반등이 이어질 것인지 뭐 주말에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여파를 부를 것인지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물가지수에 가장 크게 CPI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이 부동산 주거비용의 변동성도 우리가 분명하게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거에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났던 경우에는 연준이 이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하지 못해가지고 과잉 긴축이란 평가 그리고 금융 위기를 유발했던 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이제 지금으로서는 연준도 수차례의 위기를 겪으며 대응 능력이 분명하게 발전을 했을 거고 현재로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인 것 같다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어 스티프닝이 완화될 수 있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불 스티프닝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증시 반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이러한 포인트를 새겨주면서 증시의 반등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채권에 대한 중요성이나 베어 스티프닝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